감옥 안의 죄수들끼리 주고받은 3억 원 수표. 그 돈은 IDS 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의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저를 철통같이 신뢰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돈은 제가 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오늘은 그 검사실을 배경으로 벌어진 또 다른 범죄를 보도합니다. 대규모 방위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지난 2016년 방위산업 비리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죄수들이 이 건물 408호 김영일 검사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지난 편에 보도한 브로커 죄수 이모 씨와 IDS 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 그리고 이 방에 드나들었던 죄수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죄수 한모 씨. 브로커 죄수 이 씨와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사건을 제보하고 편의를 제공받았던 또 다른 브로커 죄수. 그가 바로 김영일 검사실을 배경으로 벌어진 또 다른 범죄의 주인공입니다. 상습 사기범이었던 한 씨는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2016년 10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초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갚고 넉 달 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넉 달 반 동안 한 씨는 김영일 검사실에 무려 50차례나 출정을 갔습니다. 단순 사기범이었던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50번이나 출정을 간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불과 넉 달 반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구속까지 됐던 한 씨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돈을 갚고 보석으로 풀려났을까요? 꼬리를 잇는 의문들은 잠시 뒤로 하고 출소 뒤 한 씨의 행적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한 씨가 사무실을 차렸던 서울 청담동의 한 빌딩. 한 씨는 이 건물 12층 전부를 임대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스스로를 한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한 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고 한 달 반가량 같은 사무실을 썼던 사업가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때로 수십 명이 농사로 이동해서 조폭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차가 수십 대 와가지고 이동해가 이런데서 그 노래 대회를 하고 현금으로 깔고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이지랄 해갖고 나눠주고 묵석이 쓰고 다니고 술값만 몇 억씩 한 달에 결제를 했어요. 술값만 몇 억씩 했다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루 저녁에 보통 1,000, 2,000 나오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던 돈을 펑펑 쓰던 한 씨는 곧 김성훈이 주범이었던 IDS 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은 8천억 자산가이며 김성훈의 오랜 친구인데 신세진 것이 많아서 김성훈 대신 피해 금액을 갚아주겠다. 즉 대위 변제를 해주겠다는 게 한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독점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 법인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것. 회사의 가치가 무려 5,400억 원이어서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하고도 돈이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씨의 측근은 피해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른바 대위 변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냐면 우주선 뜨고 인공위성 뜨고 그리고 어떤 극한 환경에서 하는 탱크라든지 무슨 그런 무기들 그리고 칠주기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어떤 전력을 발생해야 되는 그런 곳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부르는 게 답신데 그렇잖아요.
주식을 나눠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김성훈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김성훈은 편지를 보내 대독까지 시키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했고, 여러분,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가 걸리든 변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힘들더라도 따라 주십시오. 김성훈의 측근들도 바람을 잡았습니다. 대표를 어떻게든 빼내서 얼굴 보고 욕하고 얼굴 보고 돈 내줘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꺼내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합의서는 뭐 통상적인 합의서와 다를 바가 없고요. 처벌불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지금 나눠드린 거는 긴 양식이에요. 결국 IDS 피해자 12,000명 가운데 10,000명 이상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 이미 다 인쇄를 해갖고 나와서 이름하고 서명하고 인감증명만 찍으면 첨부할 수 있게끔 하고, 한편에서는 다 영업맨들이 집집마다 피해자들 찾아다니면서 다 받아서 단시간에 취업을 쫙 해버린 거예요. 김성훈의 2심 판결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씨가 5,400억 원이라고 했던 회사의 가치는 35억 원에 불과했고, 실제 그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들은 한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씨는 2018년 4월 체포됐습니다. 한 씨를 잡아서 경찰에 넘긴 건 김성훈이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쫓던 IDS 사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주 집에 가서 잠복을 하고 차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밤을 새서 아침에 떠나는데 아침에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라? 이 병원을 왜 오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방방마다 한씨 다 찾아봐라. 한씨 써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 수사관하고 팀이 와갖고 한 검거하고. 불과 1억 원이 없어서 구속됐던 한 씨가 도대체 어떻게 출소를 하자마자 돈을 펑펑 써가면서 대단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대체 왜 IDS 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김성훈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했을까요? 이 의문들을 풀기 위해 한 씨의 출소 전, 그러니까 한 씨가 죄수였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김성훈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한 씨가 구속됩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도 같은 방에 수감됩니다. 하하고 김성원하고 같은 방에 있었더만. 네. 서울 주소. 한 씨는 이미 브로커 죄수로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내가 주로 방에 구치소나 들어가면 뭐 사건을 청탁받는다든지, 지도 범죄자로 구치소 온 놈이 네. 해결해 줄게. 네. 얼마만 주겠냐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안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놈이 지가. 지는 사회에서도 돈을 벌지만 직렬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거야. 한 씨는 과거 구속됐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김영일 검사실에 뻔질나게 출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김성훈이가 딱 보니까 아니 이것 봐라, 희한한 놈이 하나 들어간대. 네. 그런데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출정을 나가냐. 아니 좀 뭐하냐. 나가서 전화도 하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김성훈이 기억한다 좋게 달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그렇게 해도. 실제 뉴스타파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영일 검사실